모이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 벌써 17강째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어 복습부터 시작해서 구문 복습이랑 이제 뭐 이런 일상생활 독일어 표현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강조하고 있죠. 중고급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 적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시는 거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한 강의 한 절반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책을 미리미리 읽어보시고 수업 들어오시는 거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Lektion 7 Verkehrsmittel에서 Gespräch 4 네 번째 대화 상황을 볼 건데요. 요번엔 사실 대화는 아니고 어떤 안내 같은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이미 다 읽어보셨죠?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viele Menschen kaufen nicht so gern am Automaten eine Fahrkarte. 자, Fahrkarte는 당연히 열차 승차권 같은 거죠. 그것을 nicht so gern am Automaten. 그냥 기계에서 사는 걸 nicht so gern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Sie sagen, viele Menschen sagen,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dass das zu kompliziert ist.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Es ist aber 하지만 wirklich 진짜 ganz einfach 아주 쉽습니다. Und viele Automaten 그 수많은 티켓 구매할 수 있는 기계가 funktionieren ähnlich 아주 유사하게 동작한다는 거죠. 기계들끼리. 그러니까 기계들이 별로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게 동작을 합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첫 번째, suchen Sie Ihr Fahrziel. 자, Fahrziel 차 타고 갈 목적지죠. 목적지를 in der Ortsliste. 자, 목적지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Ortsliste에서 고르세요. suchen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고 neben dem Ziel 그 목적지 옆에 뭐라고 되느냐? finden Sie eine Nummer 숫자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Geben Sie die Nummer mit der Tastatur ein. 자, 동사 원형은 뭐겠어요? eingeben이죠. eingeben이 뭔가요? 입력하다 이런 것 때 eingeben이거든요. 숫자를 뭘 입력해요? mit der Tastatur. Tastatur 뭐예요? die Tastatur? 키보드나 자판, 이런 숫자판 이런 것들을 타스타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이렇게 보고서 당연히 기계를 누르겠죠. 번호 누르겠죠. 그것처럼 먼저 내가 어디 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리스트에서 목적지를 찾고 그 목적지 옆에 숫자가 써있을 텐데 그거를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 숫자를 그렇게 mit der Tastatur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고 wählen Sie eine Fahrkarte 티켓을 고르세요. zum Beispiel 예를 들면 ein Erwachsener 성인이나 oder ein Kind 어린이죠. 그러니까 성인용이든 어린이든 고른 얘기인데 Kinder bis 6Jahre 어린이 6살까지 어린이는 müssen Sie nicht bezahlen 낼 필요가 전혀 없죠. nicht bezahlen nicht nothing이죠. nothing nicht쓰니까 nicht 자 müssen Sie nicht bezahlen 자 이거 가지고 그럼 무료라는 거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kosten 어떤 표 있었죠? kosten los 그렇죠. kosten los가 있어요. 또 kosten 뭐도 있었죠? kosten 다음에 붙는 걸 kosten 그렇죠. kosten frei도 있었죠. kosten frei 이런 표현 있었죠. kostenlos, kostenfrei, gebühr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umsonst라는 표현도 말씀드렸죠. umsonst 그런 식의 표현도 있었다는 거. 자, der 모니터는 당연히 알겠죠. der Monitor zeigt Ihnen den Preis ein. 당신에게 den Preis. 그럼 가격을 anzeigen 보여주는 거죠. anzeigen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Sie können 뭘 할 수 있어요? mit Geldschein. Geldschein은 뭐죠? 지폐죠, 지폐. Geldschein은 지폐 혹은 Münzen, 동전으로 bezahlen 낼 수 있습니다. Manchmal können Sie mit Bankkarte oder Kreditkarte bezahlen.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bankkarte, 우리로 치면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나 은행계 카드, 체크카드나 혹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Der Automat druckt jetzt Ihr Ticket. 자, 티켓을 이제 출력해 주는데 dann bekommen Sie die Fahrkarte. 티켓을 받게 되고 und das Wechselgeld.
자, Wechselgeld는 거스름돈이에요. 거스름돈. Jetzt 그리고 이제 müssen Sie die Fahrkarte noch entwerten. entwerten.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면서 혹시 독일어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wert죠. wert 뭐죠? 어떤 가치. 그렇죠. 어떠한 가치나 효용을 wert라고 그러는데 자, 얘를 쉽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동사 만든 거죠? 동사는 독일의 동사는 대체로 an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 ent가 붙었어요. 자, ent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무언가를 없애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가치죠, 가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무가치하게 만들다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 티켓을 왜 갑자기 무가치하게 만드나요? 이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티켓을 사면 티켓이 그냥 어디서 발급했는지만 써 있어요. 보통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슈트라센바니든 버스든 어디 일단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탑승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탑승하자마자 그 안에 기계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 안에 조그만 그 홈이 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생긴 보통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산 티켓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탈칵 소리와 함께 이제 도장 찍히는 소리가 나요. 찰칵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빼서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탑승한 차량과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 새 거에서 찍는 수가 헌거가 되죠. 더 이상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걸 entwerten이라고 말을 하고 단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래서 무가치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지만 의역을 하면 그래서 개찰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개찰하다. 우리나라만은 없는 표현, 우리나라는 엔트베르텐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그쵸? 요건 티켓 이렇게 해서 찍어서 그렇게 만든다. 대신에 얘는 타자마자 해야 돼요. 일단 차가 출발해버리면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검표 요원들이 오거든요. 검표 요원들이 확인했을 때 저 티켓 샀는데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찍어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차량을 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엔트베르텐 과정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Das können Sie auf dem Bahnsteig oder in der Bahn im Bus machen. 이거는 이제 그 승강장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하거나 혹은 열차나 버스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Ihr Karten müssen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Vor Fahrtantritt entwertet werden. 자, 조동사 müssen이 있고 entwertet werden. 여기가 Partizip 2 그리고 여기가 뭐죠? werden이죠. 아하, werden의 Partizip 2는 수동태죠. 그리고 조동사가 보이니까 조동사가 들어간 수동태 문장 우리가 꽤 예전에 중요하게 봤었죠. 꽤 여러분은 müssen entwertet werden.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반드시 개찰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스탬프를 찍어서 유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뭐 전에 vor Fahrtantritt. 이거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인 거예요. 탑승 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교재에 탑승 전이 아니고 차량이 출발하기 전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탑승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슈트라센바이나 버스 안에서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찍을 때 거기에 시간도 찍히지만 어느 차량을 탔는지도 찍히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차량 밖에서 그걸 무슨 수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의미상으로도 파르트에 대한 안트리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탑승 전이 아니고 차량이 출발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일단 타서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문 닫히고 때 바로 어쨌든 즉석에서 바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Erst durch diese Entwertung, 이 개찰 절차, 그 무가치하게 만든 이 절차를 통해서 am dafür vorgesehenen Automaten, 자 여기를 이렇게 괄호 쳐놓고 뒤에서 마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해석을 먼저 하자면 그걸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아우토마튼에서 개찰을 함으로써 werden die Tickets, 그 티켓은 zur Fahrt gültig, 유효하게 된다는 거죠.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유효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Wer sich i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ohne Ticket ertappen lässt, muss mindestens 60 Euro bezahlen. 그냥 zahlen. 60 Euro zahlen. 예? 이렇게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zahlen이죠. 일반적으로. 자, wer sich i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자, 이 öffentlichen Verkehrsmittel 대중교통 수단에서 ohne Ticket, 티켓 없이 ertappen lässt.
적발되는 사람은. 자, wer 뭐뭐 하는 wer muss 이렇게 된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wer가 의문사처럼 쓰이면서 이 안에 이렇게 동사가 맨 끝에 오는 부문장 형태가 됐죠.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 한번 봤었죠? 뭐예요? 티켓 없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적발되는 은는 이게 wer 노미나티브잖아요. 은이가 붙으면 이제 사람은 muss 뭐뭐 해야 한다. 최소 60유로를 내야 한다. An vielen kleinen Haltestellen 정류장이죠. 작은 정류장에는 gibt es nur einen Fahrkartenautomaten. 그냥 승차권 구입 기계가 딱 하나밖에 없는 수가 있대요. Manchmal kann man die Fahrkarte aber auch direkt beim Busfahrer oder am Automaten in der Straßenbahn bekommen. 직접적으로 버스 운전기사한테 사거나 혹은 스트레스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요즘은 이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자, 일단 중요한 표현을 뒤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erst durch diese Entwertung am dafür vorgesehenen Automaten werden die Tickets zur Fahrt gültig. 좀 문장이 길죠. 특히나 근데 이상이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자, am은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항상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명사가 와야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런데 명사가 누구? dafür vorgesehenen Automaten. 좀 이상하죠. 그나마도 vorgesehen,으로 끝이 아니라 vorgesehenen Automaten. 좀 이상하죠.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am 다음에 명사는 Automaten입니다. 그런데 전치사와 명사 사이가 너무 멀어져 버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문장이 사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Entwertung, 이 개차라는 거 am Automaten.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Entwertung 하는 것. 그런데 그 Entwertung 어떤 거? Der, dafür. Entwertung 하는 것을 위해서 vorgesehen, 마련된, 갖춰진 것이다. 그러한 Automaten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무엇이냐? werden die Tickets zur Fahrt gültig. 유효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dafür vorgesehen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Automaten이잖아요. Entwerting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Automaten인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관계대명사로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수식하는 문장인 건데 그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형용사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Partizipial Construc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에서는 분사 구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능동적으로 쓰이는 게 있고 그 수동적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능동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냐? 예문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좀 쉬울 겁니다. Der Hund, 멍멍이가 liegt unter dem Tisch. 책상 아래 그냥 누워 있어요. 그리고 der Hund는 schläft,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책상 아래 멍멍이가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겁니까? Der schlafende, 자고 있는 멍멍이가 unter dem Tisch, 책상 아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 aktivisch, 이렇게 능동태 의미를 띠는 능동적인 의미. 걔 스스로가 자는 거, 걔가 스스로 책상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능동이죠. 그럴 때는 동사 원형, schlafen 이제 동사 원형에 대를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der schlafende Hun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구조만 먼저 이해하시는 게 그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방식으로 der Hund liegt unter dem Tisch, 책상 아래에 있는데 der Hund는 schläft ruhig, 조용히 자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der ruhig, 조용히 schlafende, 자고 있는 Hund liegt unter dem Tisch. 이렇게 해서 liegt unter dem Tisch. 자, 그래서 어쨌든 능동태, 즉 능동의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 플러스 de 해놓고 다시 그 뒤에다가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이걸 지금 이해 다 못하실 수 있어요. 이 participial construction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한번 전체를 보여드리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activish, 능동적인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 플러스 d 해놓고 다시 뒤에다가 형용사의 어미 변을 하듯이 그래서 동사를 마치 형용사처럼 schlafen 동사를 schlafende 자고 있는
능동이죠. 잠을 자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멍멍이가 unter dem Tisch 책상 아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수동의 의미 있다. 수동태적일 때는 어떻게 쓰느냐? Der Ritter, 이건 기사거든요. 기사. 말 타고 달리는 기사. 전쟁하는 기사. 기사는 kniet auf den Boden, 무릎을 꿇었대요. auf den Boden,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Der Ritter hat sich verletzt. 이거 뭐예요? 부상을 당했다는 표현이잖아요. 부상을 당했다. 그럼 어떤 거예요? Der verletzte Ritter, 부상을 당한 기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자, 그래서 수동의 의미일 때 어떻게 쓰느냐? 여기가 Partizip 2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PP 형태, 더하기 뒤에다가 형용사의 의미 변화. 그래서 der verletzte Ritter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active일 때는 동사 원형 플러스 d 플러스 어미 변화였다면 passive일 때는 Partizip 2 플러스 어미 변화, 형용사 미 변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der verletzte Ritter, 부상을 당한 기사죠. 부상을 지 스스로 지가 입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Der Ritter kniet auf den Boden,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근데 der Ritter hat sich am Arm verletzt. 참고로 sich verletz는 가지고 an을 써서 어디 부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am은 뭐예요?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Der am Arm verletzte Ritter, 팔에 부상을 입은 기사가 kniet auf den Boden,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형태를 가지고 보니까 vorgesehen Dienst죠. Partizip 2죠. 아, 수동적인 의미였구나. 그리고 형용사 어미 변화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am Automaten인데 어떤 거냐면 dafür vorgesehen. 아, 그것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그런 거죠. 되어진 Automaten, 그 기계죠. 기계 am이니까 기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ntwerden, 개찰하는 거, 그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기계에서의 이 개찰을 통해서만이, 그걸 해야만, 그래야 werden die Tickets zur Fahrt gültig. 어떻게 된다? werden gültig, 유효해진다라는 거죠. 문장 구조 이해하셨나요? 그걸 풀어서 밑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요래서 이 문장이 어렵지만 등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문장 구조 전체를 다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일단 요런 구조를 띈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중요한 표현들이 뭐가 있었냐면 wer sich i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ohne Ticket ertappen lässt가 있죠. 이거에서 자, 이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 뒤에 있는 muss mindestens 60 € zahlen인데 60유로를 내야만 한다. 자, 동사, 조동사 나왔죠. 본동사 zahlen.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럴 때 앞에 문장 전체가 싹 다 주어가 되고 그 중에 특히 하나를 꼽자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öffentlichen Verkehrsmittel 안에서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에서 티켓을 소지하지 않고 sich ertappen lassen, 적발되는 거거든요. 적발된 wer, 누군가는, 적발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 최소 60유로를 내야 한다. 예를 들면 wer zuletzt lacht,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lacht, 웃는다, am besten, 가장 크게 잘 웃는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Wer will, 하려고 하는 사람은 will, 이게 또 주어져. wer, 사람은 findet, 찾는다, wege, 길을 찾는다. Wer nicht will,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findet Gründe, 핑계거리를 찾는다. 즉,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길을 찾아 나서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는다, 이런 거죠. 이유, 근거, 핑계거리, 그런 거죠. 이렇게 where가 앞에 문장을 이끌어서 마치 부문장처럼 이렇게 문장을 이끌어서 그 자체를 통째로 뭐뭐하는 사람 혹은 누구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통자 다음에 주 문장으로 주어, 그러니까 동사 이후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런 문장 형태. 짧게 보면 좀 더 쉽죠? 그리고 이건 전체가 길어진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가능하느냐? 이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말인데 wer beten kann. 자, beten 같은 거 뭐죠? beten. 기도하는 거거든요. beten.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은 ist 어떻다? seelisch dran. 필립 멜라시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인문주의자이자 종교개혁가가 말한 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장들을. 이 문장도 어떤 것이냐? 자, er tappen lässt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사람? 적발되게끔 만든, 즉 적발되는 사람입니다. sich lassen infinitiv인데 사실은 이게 수동적인 의미인데 그건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수동태로 총망라할 때 이제 그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 대중교통 수단에서 ohne 티켓 없이 어떻게 되는 사람? 적발되는 사람. 이해되셨나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 문장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원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wer 해놓고 lacht zuers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누가 첫 번째로 웃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쓰여 있지만 마치 부문장처럼 wer 어떻게? zuerst 처음으로 lacht 이렇게 썼죠. 그리고 뒤에 동사 이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처음으로 웃는 사람은 웃는 이가 주어로 해석됐죠. 그 사람은 동사 이하 보면 어떻다 나오겠죠. 그렇죠? 위에 거대로 의문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처음으로 웃는가? 밑에는 처음으로 웃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죠. 이렇게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쓰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근데 사실은 where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wann kommst du 하면 뭐예요? 이렇게 쓰면 너 언제 와? 묻는 거죠. 너 언제 오니?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네가 오는 때는 ist 쓸 수 있죠. 네가 바로 오는 그 시간대는 어떻다? 뒤에도 설명 쓸 수 있어요. 이게 where라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where도 가능하고 when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형태 어떤 건 wo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의문문 가지고 이렇게 쭉 써서 그냥 단순 의문문 쓸 것이냐 의문사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W-Frage라고 하거든요. W-Frage를 가지고 이렇게 부문장을 이끌어서 쓸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처음으로 웃느냐라고 의문 물을 수 있고 처음으로 웃는 사람은 하고 이제 문장을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웃는 사람은 lacht am besten 가장 최고로 웃는다.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제대로 웃는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건 사실은 full sentence,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wer will, 그러니까 will, wollen 자체가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wer will, 누군가 will,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은 findet, 찾는다, 무엇을? wege, 길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뭐든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wer nicht will,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findet, 찾는다. 무엇을? Gründe,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즉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핑계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Ausrede.
Ausrede. 대표적인 둘러대는 말 Ausrede. Ausrede. 자, 그래서 findet Gründe.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where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wann도 가능하고 wo도 가능해요. 지금 예를 들면 wo. 너 어디 있었어? 예를 들면 이 뒤에다가 wo warst du in Deutschland 쓸 수도 있고 너 독일에 어디에 있었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의문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끌기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Wo du in Deutschland warst 하면 뭐예요? 네가 독일에서 있었던 장소는 하고 여기다가 또 새로운 동사 쓰고 쭉 이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걸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풍부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알아들으실 때도 훨씬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Wo warst du in Deutschland? 너 독일에 도대체 어디 있었는데? 하고 묻는 문장이 가능하고 얘가 부문장을 이끌면 wo du in Deutschland warst? 네가 독일에 있었던 뭐? 장소는 하고 얘가 주어가 되고 ist 혹은 warst 그 뒤에 동사가 쭉 이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문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wo는 이렇게 만들 때 장소는 이란 해석이 되고 wann 같은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where는 뭐뭐한 사람은 뭐뭐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wann 같은 경우 뭐뭐한 때가 되겠죠. 때, 뭐뭐한 때. Wann kommst du? 너 언제 와? 했는데 Wann du kommst? 네가 오는 바로 그때는 이렇게.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그래서 뭐라고 쓰였어요? Verkehrsmittel, öffentlichen Verkehrsmittel, 즉 대중교통수단에서 티켓 없이 적발되는 where가 그래서 뭐? 사람은 주어니까 주어 역할이니까 은 muss 뭐뭐 해야 한다. 최소한 60유로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표현들 보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으니까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죠. 철저하게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제가 썼었죠. Wer beten kann?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자, Wer kann beten이었겠죠 원래. Wer kann beten? Wer 누가 kann beten 기도할 수 있겠느냐 원래 그 문장이었을 텐데 Wer beten kann 부문장처럼 동사를 맨 뒤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wer 사람은 ist 어떻다 selig dran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필립 멜란시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인문주의자이자 종교개혁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명한 표현들도 저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ele Menschen kaufen nicht so gern am Automaten eine Fahrkarte. Sie sagen, dass das zu kompliziert ist. Es ist aber wirklich ganz einfach und viele Automaten funktionieren ähnlich. Suchen Sie Ihr Fahrziel in der Ortsliste. Neben dem Ziel finden Sie eine Nummer. Geben Sie die Nummer mit der Tastatur ein. Eingeben 했었죠. Wählen Sie eine Fahrkarte, zum Beispiel ein Erwachsener oder ein Kind. Kinder bis 6 Jahren müssen Sie nicht bezahlen. Der Monitor zeigt Ihnen den Preis an. Sie können mit Geldscheinen und Münzen bezahlen. Manchmal können Sie mit Bankkarte oder Kreditkarte bezahlen. Der Automat druckt jetzt Ihr Ticket. Dann bekommen Sie die Fahrkarte und das Wechselgeld. Wechselgeld, 거스름돈이었죠. Jetzt müssen Sie die Fahrkarte noch entwerten. 이거 설명드렸죠. entwerten 의미. Das können Sie auf dem Bahnsteig oder in der Bahn im Bus machen. Ihre Karten müssen vor Fahrtantritt entwertet werden. Erst durch diese Entwertung am dafür vorgesehenen Automaten werden die Tickets zur Fahrt gültig.
Wer sich in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ohne Ticket ertappen lässt, muss mindestens 60 Euro zahlen. An vielen kleinen Haltestellen gibt es nur einen Fahrkartenautomaten. Manchmal kann man die Fahrkarte aber auch direkt beim Busfahrer oder am Automaten in der Straßenbahn bekom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erkehrsmittel에 대한 해당하는 우리가 대화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은 umzu하고 zu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번엔 특히나 저렇게 의문사를 활용한 전혀 색다른 문장의 형태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entwerten 의미 그리고 participial con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분사 구문을 간단하게 그냥 맛보기로 봤습니다. 자,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법을 정리할 때 반드시 한번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그냥 두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 문장 새로운 형태들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하시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Auf Wiedersehen.